우체국 택배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예, 확정은 아니고요. 확정은 아니고요. 예. 택배 부분을 접을 수도 있다. 네. 예, 이렇게. 이게 왜 자꾸 사업 폐지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까지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1조가 예상된다. 그 10년 통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2018년 이후부터 네. 약 1,000억 정도의 누계 적자라고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한 3천억 적자랍니다. 그러면 큰일인데요. 근데 이게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 2011년에 최초 적자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때 적자가 439억이 2011년에 우정사업본부에 적자가 났는데 이 이후에 적자가 커져가지고 금년에는 약 3천억 적자가 예상돼서 누적 적자가 10년 동안 1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뜯어보니까 2019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났어요. 근데 순이익은 3천억이 적자입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그런데 우리 구 박사님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가 네. 하고 있는 이제 그 택배. 택배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폐지를 하자. 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예전부터 계신 저는 거네요. 지금이 예, 아니에요. 예. 저는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우체국 택배는 폐지돼야 된다. 왜? 아니 민간 택배업자가 20개 이상 인가를 받아가지고 택배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국가기관이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로 왜 같은 동업의 일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을 공공기관이 하는 건 전 좋아요. 그건 불특정 국민에 대한 서비스고 그게 설령 원가가 높다 하더라도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민간이 엄연히 잘하고 있고 더 잘하고 있어요. CJ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더 잘하고 있잖아요. 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들과 경쟁을 해서 우체국 택배 단가가 마치 중고 가격이 돼서 일반 택배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분류작업원들이 난리가 나고 택배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택배 산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택배 물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36억 박스 이상 되고 있는데 이 택배 단가는 내려가는 이런 기현상이 어찌 보면 우체국 택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구 박사님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론 네. 또 그냥 찬성론이 있어요. 사실 그 의견을 뭐 합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 폐지보다는 네. 뭔가 좀 개선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실 2000년도에 그 우체국 택배가 출범했을 때 네. 저도 이제 물류 대기업에 있으면서 같이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민간 택배 업체들이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단가와 저수익으로 정부기관이 택배를 한다는 건 특히 정부기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갖고 있는 그 소위 우체국의 전국망을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죠. 이게 되지 않는다 해서 사실 뭐 택배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이슈를 제기했던 건 사실이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래서 우체국 택배가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택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민간 택배 업체들이 그러면은 일반 택배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C2C죠. 뭐 우리 말하면 이제 고객과 고객. 기업 택배는 하지 마십시오. 기업 택배는 우리 일반 택배 업체들이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뭐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가 참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우체국 택배에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당시 출범했을 때 부가세가 면제됐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부가세를 받습니다. 지금은. 받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정부 산업이다 보니까 10% 부가세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부가세가 맞습니다. 적다 보니까 저단가라고 하는 그 메리트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익 요원들이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네. 물류센터에 투입이 됐었어요. 그럼 일반 택배 사업자, 택배 기업들은 물류센터에 돈을 주고 인건비를 지불하는데 우체국 택배는 부가세가 면제됐죠. 그 공익, 나라를 위해서 군 복무를 하는 공익들이 물류센터에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불공정 경쟁이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컸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로 인해서 민간 택배 회사들의 단가를 떨어뜨리게 된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크죠. 네, 그래서 폐지하자. 네, 맞습니다.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더 강해졌었죠. 예. 근데 저는 그 폐지론에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택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어 투 도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산지, 강원도나 전라도, 오지, 섬 그리고 정말 일반 택배 회사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구석구석에 정말 택배 전달할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우체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일반 택배 회사들이 못하는 그런 택배를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냥 공공성 그거죠. 처음에 주장했던 거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하면서 일반 택배만 유지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찬성하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일리는 있는데, 자 보십시오. 도서 산간 벽지에 대국민 서비스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건 수긍이 가요. 좋은 명분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체국 택배가 오히려 비싸요. 지금 저 허프로님은 뭐 싸게 간다는데 그거는 이제 뭐 B2B일지 모르지만 민간들이 우체국 택배 가서 붙이려면 더 비싸요. 제가 붙여봐서 합니다. 제가 그거 붙이는데 무슨 4천 얼마 달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체국 택배가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체국에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해요. 또 우체국 택배는요 박스도 사야 돼요. 물론 이제 비싸다는 거는 이제 화물의 부피와 중량과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우체국 택배는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노조가 2019년 7월 17일 날 청와대 앞에서 택배 사업을 폐지하고 우편 서비스에 집중하라라고 시위를 했다 이거죠. 예, 그 기사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우편 사업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택배는 폐지해야 된다. 왜? 아니 왜 우정사업본부 택배 사업이 우편법을 적용받습니까? 아니 우편은 우편법을 적용받으면 좋다 이거지. 그러나 택배는 하나의 그냥 박스에 그거는 생활물류야. 그러면 생활물류에 관한 법률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동일하게 동일법을 적용받아야죠. 근데 우체국만 무슨 우편법 적용을 받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구시대적인 그런 착각이다 이거죠. 하여튼 그래서 네. 구 박사님의 폐지론도 네. 정당화될 수 있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네. 폐지를 하지 않고 좀 처음에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가져가는 얘기도 좀 약간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얘기는 평행선은 계속 가면서 더군다나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우체국 택배원 계약 집배원들의 2252명을 저는 공무원 전환을 추진했어요. 이게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2252명을 저는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인건비 더 올라가요. 그러면 적자는 더 심화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우리가 도로공사 수납원들 정규직 했죠.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했죠. 철도공사 여승무원 정규직 했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가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끊임없이 택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지. 심지어 그 우체국 그 내부에서도 사업이 폐지해야 된다라고 해요. 직원들은.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일반 기업들이 택배 사업을 하든 네. 일반 뭐 사업을 하든 간에 연간 그 회계 정산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은 네. 이건 심각한 얘기죠. 민간 기업 대표사나 그냥 대표이사 그냥 잘리는 거고 팀장들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9월부터 열린 국회에서 보면은 네.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우체국 택배 네. 실적을 발표를 하죠. 적자 났다. 네.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아니 세상에 적자를 국민의 혈세를 갖다 저렇게 적자를 내도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비싸게 돈을 받으면은 흑자를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비싸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단가로
우리가 택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액면 그대로 저는 받아주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게 정말로 낮게 운임을 택배 요율을 책정해서 적정한 것이냐, 아니죠.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럼요. 운영 효율화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일반 그 택배 기업들이 많이 그 이슈를 제기했었죠. 예. 그 프로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게 CJ 대한통운의 택배 터미널 시설이 우수합니까? 우체국의 택배 터미널 시설이 우수합니까? 당연히 그 상대가 안 되죠. 일반 기업이 낫죠. 택배 인프라에 투자도 별로 안 하면서 우체국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뭐 공공성 운운하면서 자꾸 유지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정노조 위원장 이동우 우정노조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택배 노조의 불법 파업을 좌시하지 않겠다. 같은 사람끼리 그렇죠?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 영역인 택배 사업 폐지 후 소포업으로 빨리 전환해서 집변 업무 과중을 없애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노노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택배 사업은 빨리 폐지하고 소포업만 하겠다. 소포하시죠, 조그만 거. 그럼 소포업은 공무원이니까 집변의 업무가 택배까지 하니 이건 불공평하다.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 집변이 택배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또한 내부적으로도 노노 갈등도 있고 또 택배 사업을 내부에서도 폐지론이 강하고 거기다가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내년까지. 아니 지금 인건비가 많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폐지하는 와중에 그럼 채용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은 아니겠죠? 요즘은 다 이제 정규직이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없다면 몰라요. 또 민간이 한두 개 업체라면 또 이해가 돼. 아니 20개, 21개인가요? 21개 택배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최적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혁신을 하면서 택배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인건비가 과다한 우정사업본부에서 택배업을 고집하는지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빨리 우본에서는 택배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나름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이 인수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인수하면 또 파이돈 들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구 박사님은 어떤 이제 폐지론, 그게 아까 우리가 뭐 서너 번 얘기를 나눴지만 폐지다 유지다 답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의 핵심 역량은 우체국 택배가 아니고 우체국 금융, 그러니까 보험, 만약에 그다음에 필수 불가결한 공익적인 우편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뭐 우리 방송을 만약에 뭐 우정사업본부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신다면은 더 잘 아시죠.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폐지론에 대한 문제, 또 찬성론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이슈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온 것 같으니까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저희는 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변에서 제 지인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편 사업 지원단에서 뭐 우편 물류 어쩌고 합리화한다고 뭐 요육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개선하려고. 우편 사업 지원단에서 근데 많이 했었죠.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우체국 계신 분들이 그 위에 계신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하여튼 뭐 우리와 같은 국민,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로 요즘 흔한 단어 국민을 위한 그렇죠? 국민만을 바라보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찬반에 대한 어떤 결론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사업 폐지돼야 되나 존속해야 되나에 대해서 우리 허영구 프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